저는 그동안은 사실 서울에서 네, 이제 대입부까지 주로 수업을 했고요. 서울국제고 아이들만 한 10년 정도 전문으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하다 사실 여기 온 지는 저는 이제 얼마 안 되고요.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와서 이제 저도 이제 북일고 이제 여기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수학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는 건 아마 대부분 다 들으셔서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고 어제도 이제 북일고 설명회 갔다 온 학생이 이제 학생회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든 그러니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얘는 지금 1학년 1학기 과정의 수상화 진도를 다 나갑니다. 1학년 2학기 때 수1을 나가고요. 그게 단위수도 무려 6단, 6단, 1학년 때 12단위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경우에 2학년 1학기에 수2가 4단위, 2학기 때 확률 통계가 4단위,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기하를 선택하면 1학기 때 2단위, 2학기 때 2단위 이렇게 해서 총 역시 6단위, 6단위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뭐 3학년 가서 이제 뭐 다 선택 과목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상 수학은 중요한 과정이 1학년 과정이 거의 다 끝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야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문과라면 수원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은 여기 뭐 12반 중에 10반이 이과반이니까 이과를 기준으로 하면 능력이 되면 수투까지도 하면 좋긴 하다. 그치만 이걸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투는 1학년 겨울방학에 준비해도 뭐 그렇게 늦진 않습니다. 그때가 준비가 되니까. 근데 1학년 1학기 과정이 필수 단위 과목 이수수가 31학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단위수가 가장 많은 학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과정을 놓치면 뒤에 가서 이 내신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2학년이나 3학년 가서 내신을 따라잡기는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결국엔 지금 자사고를 선택하시려는 첫 번째 세특 워낙 잘 써주세요.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세특 써주시고요. 결국엔 얘네가 노리는 건 학생부 교과전형도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려고 지금 북일고를 대부분 지망을 하실 건데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의 내신과 3점대 이내의 내신과 거기에 플러스 세특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학교 수행평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얘네가 오는 저기 고등학생 애들 한 일 거예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저녁에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하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아요. 주말에 와서 학원하고 그러면 과연 얘네가 그 학교 평상시 학교 생활 중에 숙제하고 공부하고 이럴 만한 시간들이 사실상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일고 아이들한테도 야 우리 예비 중3 아이들 있는데 얘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니? 그럼 열이면 열 겨울방학 때 공부하라고 해요. 지금 공부하라고 하세요. 이거 말고는 역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예를 들면 지금 저희도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수상화 한 세네 바퀴 돌리고, 네, 뭐 수원수투 심지어 미적까지 하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테스트 가보면 점수 형편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선행이라는 게 그냥 문제 따라하시기에 그냥 가볍게 문제풀이 위주의 선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선행을 가지고는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상화의 수원까지 심화가 필요하고 특히나 수상화 파트의 심화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하고 그럼 학교 내신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냐? 제가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를 2016년도 기출문제부터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 문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옛날 문제는. 근데 이제 코로나 세대 겪고 이러고 나서는 문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예전보다는 쉬워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쨌거나 이 잘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내신 변별력을 가져야 되다 보니 문제가 어떤 건 아주 내신 편협적인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막 규칙을 찾아야 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반드시 섞여 있고요. 한편으로는 모의고사 문제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내신을 다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강남 자사고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평균이 높을 때는 한 60점대 정도 나오고 낮을 때는 3, 40점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는 좀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기말고사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정도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아시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10명 중에 9명은 시간 부족해서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뒤에 나와 있는 서답형 서술형 문제는 손도 못 대는 학생이 거의 30%입니다. 이거 손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내가 수학을 잘한다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는 게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도 소화를 해야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훈련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책을 봤더니요. 어떤 학생 책이 정말 책 한 권을 거의 다 풀었어요. 근데 채점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게 답이 궁금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냥 책을 푸는데 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책이 풀려만 있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뭘 모르는지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자제분들이 다들 문제집 한 4권, 5권씩 푸셨을 거예요. 네, 그 책을 한번 깨알차게 들여다보시면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오답을 꼼꼼하게 잘했느냐를 보면 아마 비어있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문제집을 한 권을 풀더라도 그 문제집 한 권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정확하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느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양도 필요하고 질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지금 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블 교재 쓰고 있어요. 근데 바이블 교재가 그렇게 아주 쉬운 교재는 아닙니다. 뒤에 연습 문제 이런 거는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고,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바이블에서 한 대략 한 3, 40% 정도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나 모의고사 프린트 같은 걸 좀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부교재 수학의 바이블만 가지고 진도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바이블을 100% 완벽하게 풀면 시험을 얼마 정도 맞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이제 뭐 고쟁이의 블랙 라벨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주든가, 네, 이런 건 필요하긴 한데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것보다는, 네, 틀린 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반복되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애들은 똑같아요. 뭐 센을 푸나, 뭐 RPM을 푸나, 무슨 문제를 푸나 다 똑같아요. 앞에는 쉽게 잘 풀다가, 그죠? 앞에 열심히 풀잖아요. 맨날 일단은 열심히 푼다고, 그죠? 뒤에 가면 갈수록 빈자리 많아지고 이런 거, 네, 그런 거 말고 이게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언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사실 학교 기출은 저는 분석을 했지만 보통은 이건 3월 이후에 하는 수업이에요. 3월 이후에 애들 학교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려요. 왜냐면 그 선생님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매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수학 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 좋아하는 유형의 기출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있는 거를 반복해서 수준별 프린트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예비 고1 아이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저희가 이미 예비 고1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개별 학습을 원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나간 진도와 이런 게 다르니까 저희가 기본 테스트를 봐서 그 학생한테 맞는 교재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아이가 그 단원에 대한 예습을 해오면, 네, 먼저 예습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틀린 거에 대한 오답을 제가 바로 해주진 않아요. 일단 아이가 틀린 걸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걸 질문하고, 그냥 질문을 제가 일방적으로 풀어준다기보다는 서로 토의를 한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들어보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제 본 아이 테스트 시험지인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테스트를 봤어요. 테스트를 봐서 틀린 문제를 내용 정리를 오답을 한번 해준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한번 다시 풀려요.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려서 얘가 이해했나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이거는 이제 오답 유사 문제입니다. 그 유형의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뽑아서 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똑같은 프린트를 쓰는 게 아니고 아이들마다 모르는 부분은 다 다를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쨌거나 아이들이 나름의 수준 차이와 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방학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까지 12월 말까지 아이 개인별 진도에 맞춰서 수능을 맞추어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지금 수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앞부분부터 시작했을 때 수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들은 그 진도에 맞춰서 상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수상을 너무 잘해 그럼 수험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건 저희가 테스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출제자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문제 푸는 스킬이나 요령이나 서술형 답안지 쓰는 작성법 같은 것도 수시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이 프로그램 과정을 유지하고요. 저희가 지금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겨울방학 윈터스쿨 준비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입시 전문가들도 그렇고 중3 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중3 때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마세요. 중3 때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리세요. 그러거든요. 네, 중3 때 그냥 뭐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학이 겨울방학 시간부터 가면 지금 저희가 북일고 지금 여기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한 3분 정도 수업이 예비고1반에 다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다 투입되고요. 기본적으로 수상화의 아주 킬러 문제부터 해서 기존에 하던 심화 문제 풀이에 거기에 수원도 아마 지금 한 학생도 있고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수원 문제 풀이에 개별적인 클리닉까지 해서 주당 거의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주에 수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9to9이라고, 아침 9시 와서 저녁 9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은 설명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다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